반갑습니다. 김창일입니다. 현재 그 센터장님하고 연구소장님께서 너무 알찬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 회사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먼저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회사 좀 소개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각종 인정 서류 관련해서 소개 좀 드리고, 그리고 물탱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비 가지고 있는 물탱크의 주요 기술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포인트크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물탱크의 기술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리 기업은 처음에 이제 그 최초 설립을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서 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둘이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인원이 한 5명 정도 또 지금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개인으로 설립을 했고 저희가 2005년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각종 인증서를 취득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뭐 경북 쪽에서 어느 정도의 선도기업이나 지정서를 어느 정도는 거의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공장은 1공장하고 2공장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공장은 바로 붙어 있는데 1공장은 철자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이고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공장은 바로 옆에서 SMC 판넬을 주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인천에 서울하고 수도권을 방문하는 인천 사무소가 개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간단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주 생산품은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각종 물탱크입니다. 저희는 물을 담는, 물을 저장하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SMC 물탱크, 그리고 스덴 물탱크, 그리고 PDF 물탱크, 온수 탱크까지 탱크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거의 다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규모는 지금 뭐 자본금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 생산 능력은 한 12,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빠졌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작년에 오히려 코로나 여파를 좀 많이 심하게 좀 받았고요. 재작년 초창기에는 꾸준히 계약되어 있던 제품들이 나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거의 한 12억 정도 지금 현재까지 달성을 하고 있어서 작년 그리고 연 평균 수출 실적보다는 충분히 더 올해는 수출을 더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업체가 지금 물탱크를 단일 품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앞에 잠시 보셨다시피 1공장하고 2공장이 나눠져 있는데 1공장에서는 SMC 물탱크에 관련되어 있는 스덴 물탱크에 관련되어 있는 철 관련해서 제품을 여기서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공장에서는 SMC 판넬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스톱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넬을 받아서 철자재와 결합을 시켜서 매출을 발생을 시킨다든지 반대로 판넬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철자재를 받아서 결합을 시켜서 출고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적인 기술적인 문제 내지는 뭐 생산 고객들이 원하는 날짜에 충분히 저희들이 납품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일단 아마 저희한테 국내 공급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SMC 물탱크하고 PDF 물탱크 그리고 스덴 물탱크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탱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탱크가 잘 거의 다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눈에 확 보이는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좀 어두컴컴한데 지하나 옥상이나 사람의 발길들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잘 있고, 그 대신 이제 또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거의 한 70~80%가 우리가 이 건물에도 마찬가지로 옥상이나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가 또 일반인들이 주로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제조 공정은 깜깜하게 1공장, 2공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해서 뭐 용접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절단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필싱 작업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은 외주를 줘서 이제 도금을, 아연 도금을 해서 보관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오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취합을 해서 출고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각종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을 저희들은 거의 중동이 수출 금액이 한 80% 내지 90%를 지금 현재 중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동은 영국 수질회피 인증서를 많이 있으면 거의 뭐 통관이 되고 있고, 그걸로 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국 수질회피 인증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쪽에는 싱가포르 자체적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KC 인증서 있어야 되듯이 이쪽에는 중동에는 WRS 이걸로 통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대로 별도로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국내는 KC 인증서가 있듯이 요걸로 거의 요 종류만 있으면은 지금 현재 수출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요거 뒤쪽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특허하고 실용 신안에 관련되어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차후에 뒤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제 SMC 물탱크, 이제 컴파운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 섬유가 함층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유리 섬유가 함층이 되어 있고, 이거를 예전에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FRP 탱크들 수작업으로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게 SMC 탱크입니다. FRP 탱크는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면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SMC 물탱크는 프레스로 동일한 규격을 동일한 온도를 넣어서 계속 프레스 쿵쿵쿵 찍어내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열이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시즌에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에는 현장에서 일하기가 조금 곤욕스럽습니다. 탱크 용량은 한 뭐 최소 작은 거 1톤부터 해가지고 3,000톤까지 내지는 4,000톤, 5,000톤까지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1m에서부터 최대 5m까지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00톤 기준 잡으면은 현장에 별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한 일주일 정도면 작업을 마치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탱크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가 가장 좀 용이합니다. 이거는 탱크 자체가 보시면은 이게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볼트로 다 조립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제품에 여기 이 제품이 문제가 있다면 이 제품만 쏙 끄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그냥 타사 제품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스댄 탱크, 저희도 취급하고 있는 스댄 탱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다 알곤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끄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째로 다 갈아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스댄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장기간 좀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스댄탱크고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SMC 물탱크나 스댄탱크나 모양은 비슷한데 단지 이제 재질 면에서 좀 차이 날 뿐이고, 그리고 SMC 물탱크는 볼트 조립식인 반면에 스댄 물탱크는 알곤 용접으로 다 안에서 내부에서 다 조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그 SMC 물탱크는 300톤 기준 잡아가지고 한 7일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댄 물탱크 같은 경우는 300톤 기준 잡으면 한 거의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사 기간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도는 플라스틱보다 일단 철 종류니까 강도는 훨씬 더 스댄 탱크가 강도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 탱크를 좀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PDF라는 탱크인데, PE 탱크에다가 밖에서 철을 보강을 하고 안에는 이제 PE로 마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탱크도 뭐 스탠 탱크하고 비슷하게 소요 기간은 300톤 기준 잡하고 동일하게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자재 반입하고 자재 탱크를 놓아야 될 자리에 자재를 반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 자체가 스댄 탱크나 SMC 탱크는 커봤자 가로 세로 1m 내지는 가로 세로 1m에 높이 2m인데, 이거는 이 하나의 자체를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반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예를 들어서 5m 같으면은 판 길이가 5m가 돼야 되거든요. 가운데 잘라와가지고 현장에서 뭐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입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근데 이게 피다 보니까 장점은 또 뭐냐면은 알칼리성이 좀 강하고요, 내사성이 좀 강합니다. 피 탱크가. 그래서 이런 점에는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탱크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게 좀 보강도 좀 되고 있고 많이 보완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가장 먼저 이슈가 돼갖고 있는 게, 지금 16년도부터 저희들 이제 내진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물탱크에 내진 기준이 강화가 돼서 내진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탱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 쪽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차후에 지금 나오겠지만 탱크가 물을 담는 용기인데도 조금 지저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요즘은 거의 다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탱크 쪽에는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가격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세요. 야, 물탱크에 물만 안 쓰면 되지, 가격 싼 거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바이어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연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 2016년도 1월 25일부터 내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워낙 아시다시피 포항 지진이나 경주 지진에 의해서 내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진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이 내진에서는 벗어나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보강을 해야 되고, 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자재도 그리고 제품도 구성을 해야 되고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도 1월 25일 날 소방청에서 나와 있는 자재 자료에 의하면은 안에 내부에 소화수조에 저수조하고 안에 이제 물이 쳤을 때 슬로싱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내부에 칸막이를 열어라. 요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방파판 개념이거든요. 방파판 개념인데, 요 탱크에 물이 찼을 때 물이 지진이 와서 탱크가 흔들리게 되면은
옆 부분에 이걸 물이 탱크를 칠 수가 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내부에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돼서 두께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모양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됐다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탱크를 잡고 있는 구조체를 완전히 고정을 시켜라. 지진이 오더라도 외부에 힘이 가해지더라도 탱크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고 해서, 여기에는 16년도 1월달에는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앙카를 설치를 해서 탱크가 외부의 힘에, 외부의 자극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요 기준으로 설치를 가다가 21년도 2월달에 다시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요 방파판 설치가 없어졌어요. 방파판 설치가 없어지고 단지 탱크 자체적으로 구조의 안전성을 버틸 수 있도록 외부에다 더 보강을 잡아라. 안에 내부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밖에서 보강을 잡아서 지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요 부분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앙카는, 기존에 있는 앙카는 그대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탱크하고는 조금 틀린데, 탱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잡아주는 가용수행 이용장치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갖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번은 저희들하고 조금 별개의 업무고 1번하고 2번인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뭐 다들 바쁘시겠지만, 이게 2021년도 2월 19일 날 시행이 되면서 보시면은 단 5줄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뭐 속된 말 해갖고 어떻게 만들까요? 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소방청에서 자료 준 게 5줄만 딱 이루어졌어요. 5줄만. 결국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탱크가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부에는 똑같이 앙카를 박아라. 그럼 외부에서 지탱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어느 강도의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에 대한 대답은 잘 만들어라. 요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지고 나서 21년도 2월 달에 5줄만 딱 이루어졌는데, 이제 22년도 4월 달에 근 1년이 지나고 나서 해설집이 나왔어요.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행정적으로 좀 역행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업체에서 알아서 잘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팔아. 그러다 보니까 A사, B사, C사가 각각의 모델을 내놓기 시작을 한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다가 22년도 4월 달부터 이제 기준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 흩어져 있던 업체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방파판 내용이 이제 제외된 거는 금방 이쪽에 대류성분과 충격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 상부에 있는 거는, 물탱크 상부에서 움직이는 거는 대류성분인데, 물탱크 하부에서 움직이는 충격성분,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다는 거죠. 방파판을 넣어서 슬로싱 행사를 저하시키지만, 그리고 오히려 대려 이제 충격성분이 더 이제 비중이 가해지는 거죠. 비중이 가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방파판을 빼자 다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방파판을 빼자. 그 대신 금방도 말씀드렸듯 외부에서 지탱할 수 있는 힘들을 더 보강을 잡아서 더 힘사를 줘서 제품을 만들어내라. 자, 이것 때문에 서로가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 한 해에 이제 부산대학 지진방재센터하고 용역 협의를 해서 거의 한 1년간 용역을 줬었는데, 거의 그 연구비만 한 거의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여기 이제 개정 전에 탱크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안에 이제 내부에 방파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개정 후에 탱크인데, 밑에서도 잡아주고, 옆에서도 잡아줘야 되고, 없는 것들이 좀 보이고, 상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없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조 계산서상 3D 이제 모델링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어느 부분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것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겁니다. 5줄. 잘 만들어. 알아서 잘 팔어. 그리고 나중에 소방 레이싱 탱크는 구조 기술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조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들의 도장이 있어야지 이게 서류가 소방청으로 접수가 되고 소방서로 접수가 돼서 건물에 준공을 내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소방기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런 계산 산술식이 없으로 좀 많이 복잡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다 뭐 산술식으로 다 대입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저도 봐도 잘 모르겠고 소방청에서도 봐도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정말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만 거의 대부분 거의 제가 하루에도 몇 수십 건씩 이렇게 구조 기술사의 도장을 받아서 이제 서류가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탱크는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옥상에 가장 많이 올라져 있는 탱크입니다. 이게 피해물 탱크인데요. 피해물 탱크는 한때 이슈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탱크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다 보니까 소형 탱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용이나 아니면 주택, 뭐 2층, 3층짜리 단독주택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왔던 탱크인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오염물질이 득실하다. 왜 그러냐. 이게 빛 투과가 바로 됩니다, 바로. 빛 투과가 바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때는 이슈가 돼서 예전에는 이거 옥상에 있는 물탱크 다 철거를 또 정부에서 해준 적이 있어요. 돈 들여서. 그리고 이제 직수 연결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잘 모르고 계실 건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사시면은 거의 공고란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은 물탱크 청소한다고 이렇게 공고 붙어 있죠, 그죠? 수도법상 6개월에 한 번씩은 무조건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인데요. 물탱크 백체 진동 구조, 고정 구조태인데, 저희가, 아까 이슈가 되기 전에, 내진 탱크 이슈가 되기 전에는 건물 자체가 높이가 안 나와서 탱크를 밑에 패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운데이션을 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요 위에 청고가 안 나와서 밑에 파운데이션을 못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밑에는 완전 바닥은 스텐으로 하고 옆에 본체는 SMC로 가는 탱크를 만들었고, 만들면서 이제 특허를 내면서 하부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안 움직이게끔 탱크를 만들자 라고 해서 나와 있는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탱크를 시작을 한 지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저보다 이제 전임자 선배님들, 업종에 이제 업계에 계시는 선배님들 보시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있는데,
감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제 96년도부터 탱크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탱크에서 뭐 영업도 하고 탱크를 제작도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진짜 간단한 특허들 아니면은 실용 신안 디자인 이런 것들도 업체들을 좀 많이 좀 모방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년도에 특허를 냈던 건데 우리는 이제 탱크를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없던 구멍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성 때문에. 근데 없던 구멍을 내게 되면은 구멍을 하나를 내게 되면은 그만큼 물 새는 확률은 한 구멍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은. 그래서 없던 구멍을 굳이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보강을 잡기 위해서는 구멍을 내야 된다. 그러면 내야 되겠죠. 근데 굳이 구멍을 내서 보강을 잡아야 되느냐. 구멍을 안 내도 보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무게공입니다. 무게공. 개공 없이 외부의 브라켓을 잡는 거거든요. 예전엔 여기 구멍을 다 냈거든요. 다 내서 탱크의 벌어짐 현상을 잡아주었었는데 지금은 이거 저희들이 쓰고 저희들이 이 제품을 특허를 내고 출원을 해서 밖에 지금 출시를 해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 1년 동안 야 이거 탱크 곧 터져 문제가 돼 나중에 문제가 될 거야 모든 업체들이 다 관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관망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이걸로 다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특허를 뺏겨서 지금 저희들 거 그냥 부담 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억수로 많습니다. 뭐 사다리 그러면 아까 PDF 탱크 높이 5m 되는 거를 원자재를 자르지 못하고 하나로 갔다면은 예전에는 사다리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올라가는 사다리, 외부에서 올라가서 내려가는, 내부로 내려가는 사다리도 그냥 원바디로 갔어요. 5m 같으면 5m 잘라가지고, 3m 같으면 3m 잘라가지고. 근데 저희는 연결을 시키게끔 해줬어요. 2m까지. 아니면은 2m 이상 되면은 옆에 밑에다 뭘 붙여서 끼울 수 있도록, 조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작업자들 반입하기가 좋죠. 뭐 지하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된다든지 옥상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래다 보면은 긴 거 하나를 들고 가려면은 3m, 4m, 5m 되는 탱크의 사다리를 들고 가려면은 계단에 반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두 개를 쪼개가지고 연결을 시키게끔 해서 끼울 수 있게끔 해서 제품을 줬었는데 그 작업자들 반응도 좋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간단한데 왜 저보다 오래 하셨던 분, 탱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왜 생각을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탱크는 이게 보기 좋으라고 좀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못 보는 장소에 가 있습니다. 지하나 옥상이나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곳에 탱크가 거의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끔씩 지하 같은 데 가면은 탱크가 이상이 있다 AS를 해달라 아니면은 이거 좀 원인을 먼저 좀 와서 좀 봐달라 라고 해서 갔을 때는 건물이 오래 좀 노후화된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에 불들이 조명들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죽어 있는 조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꼭 갈 때마다 지금은 뭐 휴대폰에 다 불도 들어오고 라이트 시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런 예전에는 막 꼭 랜턴을 한 개씩 들고 다녔었거든요. 들고 다니고 문제가 좀 됐었는데 들고 다니고 탱크를 열어보고 그 탱크 안에다가 뭐 랜턴을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러면 탱크에 뚜껑을 열었을 경우에 맨홀 뚜껑을 열었을 경우에 이 자체에다 불을 밝힐 수 있는 구조를 하나 만들자.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특허가 나왔던 건데요. 이 부분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불편한 걸 느끼기 시작을 했고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 개씩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1년도에 넣은 특허인데요. 누수 감지,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계속 반복이 되는데, 탱크는 지하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수가 되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전화가 와요. 그때는 진짜 가래로 막고 호미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수 감지, 탱크에 누수가 됐을 경우에 감지가 돼서 뭐 관계자들한테 이제 콜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해 놓은 탱크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사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습기가 있는데도 이게 또 감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가끔씩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위 감지인데요. 수위는 그냥 기본적으로 밖에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물이 얼마 정도 담겨져 있네 이 탱크에 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수동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냥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 탱크에 보면은 찌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 찌 같은 게 물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기름 탱크에 기름이 얼마 정도 있다. 집에 예전에 뭐 보일러 쓰셨던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수에 물때가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이 얼마 정도 있는지 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이거를 감지 센서를 달아서 육안 판단이 아닌 수위가 전자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야 될 탱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기능을 갖춘 물탱크를 좀 개발을 하고 싶거든요. 정화 기능을. 지금 이게 스텐 탱크입니다. 스텐 탱크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여기다 다 코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부에서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 녹들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녹들이 왜 발생이 되느냐면은 이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는 깨끗한데 요 위로는 녹물이 좀 심하죠. 결국은 뭐냐면 요 밑에까지는 물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 위에는 염소가스가 올라와서 녹이 발생이 지금 돼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19년도 7월 달에 이게 동아일보 기사인데, 박은순 서울시장께서 저수조 다 없애라. 저수조 다 없애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탱크 조합에서 막 찾아가 항의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이런 탱크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염소가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좀 튼튼한 탱크, 그리고 녹이 안 나는 탱크, 이 부분들을 예전에 한번 막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통신을 활용해가지고 스마트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탱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탱크가 에러가 있을 때, 아니면 탱크가 저수위 경보가 떴을 때 담당자한테 바로 콜이 가고, 담당자가 바로 외근 나가 있던, 집에 가 있던 간에 요즘은 다 스마트 앱을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자주 탱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보고자 이런 거를 조금 연구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